자, 우리 신단비 노무사님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몇 기, 28기이신 네, 거죠? 28기입니다. 28기이시고 지금 이제 수습 기간 중? 네, 지금 연수 기간 네, 중. 연수 기간 중입니다. 연수 기간 중이고 이제 곧 수습을 하게 네. 되는 네, 네, 이런 네. 생각, 이런 때군요. 네네네. 합격하신 그는 날 느낌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선생님. 이제 왜냐면 다시 이제 수험 생활에 겪어야 했던 그런 모든 압박감, 다시 어떻게 수험을 다시 공부해야 될지, 책상에 앉아야 될지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또 다시 아니 물론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내 자신과의 다시 싸움,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저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 합격 날이 생각이 나요? 네, 지금도 너무 생각이 나고 저는 그 합격에 너무 이제 생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스크린샷 핸드폰으로도 그 당시에 그 이제 어플로 합격 문구를 보고 스크린샷을 찍어놓을 정도로 네,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그거 보관하고 네네네. 앞으로 수년간 생각이 날 거예요. 네네. 또 계속 그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네. 또 계기가 될 것이고. 네네.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는 방대한량을 보는 것보다 이제 선생님 책으로만 그 얇은 책 안에 모든 내용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저만의 서브로 다시 만들어서 그 한 면에 다시 문학 판검을 다 볼 수 있게끔 설문의 쟁점부터 사안 해결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다시 제가 7.5포인트로 다 일일이 만들어서 하나하나 그냥 바로 볼 수 있게끔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무한 해독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 수지를 했죠. 몇 회국 시험 직전 가기 전까지 한 몇 회독 하셨어요?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뭐 30분 만에 1회독 한 정도로 회독이 가능해진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노동법이 이제 일주일에 2회 회독이 가능해질 정도로 그렇게 얇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선 근로감독관이 넣으라고 하는 그 딱 찰나의 순간에도 만약 개별법이었으니까 1교시에 개별법이잖아요. 그럼 개별법 딱 부분만 제가 그거를 50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장수로는 50장이에요. 장수로는 50장이고 쪽수로는 100쪽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30쪽이 될 거예요. 개별법을 탁 착착착착 넘기면은 그냥 그 목차만 보고도 바로 잔상이 남고 그걸 이제 그대로 시험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서 해독수를 늘리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냥 다 해독수로 마르고 닳도록 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에 서브를 만들어서 네. 내 거로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도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왜냐면 끊기니까 이게 보다 보면 문구가 다시 넘어가는 게 끊기니까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한 면에 그냥 딱 볼 수 있게끔 이게 반 페이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웬만한 쟁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시험 합격할 때의 서브가 사실 그랬었어요. 한 면에만 무조건 다 들어게끔. 근데 이게 나중에 시험장 가니까 잔상이 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마치 어떤 쟁점이 나왔고 그 잔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러니까 오른쪽 몇 페이지 있었다, 좌측 몇 페이지 있었다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거는 아마 회독수가 반복됐기 때문이 아닌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회독수를 늘리면 자신감이 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머릿말에도 적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다 보이고 거기다 필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다 기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뭐 포스트잇이든 뭐든 다 기억이 남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냥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라고 해봤자 뭐 내용이 얇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게 안에 다 내용이 다 판례도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다만 키워드를 압축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늘려 쓰는 거는 자기 재량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늘려지거든요. 그리고 뭐 거창하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 한 두세 줄이면 되니까 일반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거기 서브 안에서 안 나온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양을 공부하더라도 시험장에 불안해가지고 들어가서 제 실력을 못 발휘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정말 적은 양이라도 네네네.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그냥 쓰고 나온다. 그쵸. 그 적은 양에서 자신감 있게 들어가면은 그 시험장에서는 또 뭔가가 줄줄이 엮어서 나와서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준비했던 것만큼을 적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반복 해독이 되면은 자신이 준비했던 게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더 쓸 수 있어요, 뭔가를. 왜냐면 자기가 어디선가 뭐 뉴스 기사를 봤다든지 뭘 봤다든지 뭐 흔히 뭐 다른 책 그냥 봤는데 그런 문구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딱 그런 것도 적을 수도 있고. 하긴 우리가 서브를 만들 때, 그러니까 좀 줄여서 만든다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서브만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원래 있던 방대한 분량을 줄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을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험장에서 생각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방장량을 봐가지고 시험장에서 목표는 맞짱 도루묵이니까 차라리 그냥 컴팩트하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쓸 수 있으면은 그것만 한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나 어차피 선생님 서브나 목차는 똑같고, 근데 그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그 유동적으로 해놓는 그런 것까지 전 다 감안해서 그냥 그대로 적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 있는 그 목차든 그거를 다시 작게 해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제 거기다가 다시 붙였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선생님 그 내용이 원래 책 내용이 그대로 있다면은 거기다가 제 그걸 다시 붙여서 B4 용기, B5 용기에다 다시 붙여가지고 이게 볼 수 있게끔 바로. 우리 신동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신림동이나 학원가에서 안 했어요. 그쵸. 17년도 때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기 3기 때 선생님께 이제 처음으로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그때 이제 물론 인강으로도 선생님을 뵀지만 그때 이제 처음 직접적인 제자가 된 거죠. 그때죠. 그때 나머지는 다 이제 지방에서 혼자 이제 공부를 혼자. 했는데 선생님 책을 가지고 다른 강사님 인강을 들으면서 그럴 때 뭐 같이 좀 써봐야 된다거나 네네. 또 실전 경험도 익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서브 내용을 다 암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그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올라오면은 어차피 선생님 목차를 원래 그 강사님 목차랑 선생님 목차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례집에 모의고사가 올라오면은 그 문제를 보고 그냥 내 서브 선생님 서브 그 목차를 그대로 적으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박아버리면은 어차피 사안 얘기를 해서만 달라지는 거니까 일반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다 쓸 필요도 없이 10분 안에 그냥 목차 키워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반복해서 10분 네. 안에 써보는 습관을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풀다만 쓰는 건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혼자 누구 제재나 이런 거 없이 좀 동기부여 안 생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혼자 10분 동안 그 목차만 가지고 그냥 빨리 어떻게든 그것만 해도 쓸 수 있으면 왜냐면 어차피 시험장에서도 써보게 되거든요. 이제 만약 문제 받자마자 한 10분 내지 목차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처음에 네. 목차 잡고 그걸 풀어 쓰는 거니까. 그쵸. 실전에서 그렇게 10분 했던 것을 풀어 쓰는 게 가능했어요? 실제로 해보니? 네네. 10분에 충분히 그게 숙지가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선생님 저 서브를 완벽히 암기하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래도 무조건 그래도 거의 100%에 가깝게 암기 그렇게 무한 반복을 했으니까 암기가 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쟁점만 보면 그 무가지 기억 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생각난 것들 더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이미 충분히 됐고 이제 더 나아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지금도 이런 질문들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과서 그리고 또 기본서 두꺼운 기본서를 많이 봤다. 네. 그래서 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때 와서 답안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도박인 걸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옛날에 합격자 하신 분들 중에 즉흥적으로 그냥 답안을 목차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글쎄 수험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수험 적합적이진 않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만약 합격했으면은 뭐 그분의 방법이 옳을 수도 있는데 만약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저는 4과목 다 일단 법
과목은 다 저만 그 선생님 서브를 가지고 저만의 루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박아버리는 그냥 그걸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했고 원래 그렇게 연습하면서 공부했고 그렇게 실전에서 그냥 실전 연습 같았으니까 선생님 그냥 그대로 이제 썼으니까 크게 무리 없이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축구에서 네. 세트 피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네네. 하듯이 계속 그거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네. 걸로. 그러니까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합격할 때도 우리 수석하진 않겠다. 저 고득점 필요 없다. 네. 나는 문 닫고 합격만 하면 된다. 그쵸, 그쵸. 이런 목표였기 때문에 그쵸. 비록 서브로 걸러내지 못한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나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안 쓰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대로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일단 서브를 의심하진 않고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 게 없겠지라는 마인드로 서브를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서브에 있는 내용도 다 솔직히 쟁점이 빠뜨린 게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행정쟁선법도 그렇고 그 브리타 당사자 소송도 모의고사에 그대로 있고 어차피 서브에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없으면 안 적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걸로 제가 그 완벽하게 갖고 놀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걸로 좀 어떻게든 비벼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이제 밀어 쓸 수는 있어요. 결국 합격의 이제 가늠자는 네. 많은 노력과 네. 그 다음에 또 회독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신감. 맞아요. 그게 신노무사님께 그게 느껴져요. 자신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반복이 자신감. 그게 반복이 자신감이라고 계속 머리말에서 적어놓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맞아요. 네. 결국 반복하면은 네. 어떤 쟁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남보다 네. 명확하게 보이니까 네네네. 쓸 수 있고 그쵸. 또 그걸 그 답안 시험장 가서 그걸 또 답안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답안을 그냥 쭉 풀었으면 풀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득점하고 또 이번에 또 행정재소법은 고득점까지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럼 행정재소법의 공부 방법과 고득점 비결은 뭔가요? 근데 저는 행정쟁서법도 말 그대로 딱 60페이지 안팎으로 만들어가지고 A평 60페이지 전체 네네. 60페이지. 네네. 아, 예, 예. 60쪽이죠. 60쪽. 그럼 30페이지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로만 가지고 이틀에 2회독이 가능. 그러니까 이틀에 1회독. 그러면 일주일에 거의 한 적어도 3회독 이상. 네, 3회독까지 가능하고 물론 3일에 1회독도 가능하긴 한데 천천히 보다 보면은 근데 빨리 보면 진짜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죠? 하루에 3시간만 딱 공부를 했으니까 행정경수법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컴팩트하게 그냥 그 쟁점들로만 봐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제 이번에 또 우리 좋게 선생님이 내셨던 그 당사자 소송 문제가 그대로 또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시험장에서 더 쓸 수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2016년도 판례였는데 네네. 그 정리해서 2017년도에 네네네네. 이제 그쵸, 제가 그쵸. 수록한 거였거든요. 그쵸. 이렇게 항상 시험은 당시 딱 그때 이슈가 된 판례는 안 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2019년도에 이제 출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무효 확인 소송 쓰신 분들도 약간 자신감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아예 점수를 못 받은 건 아니니까. 왜냐면 이번에 합격자들 보니까 무효 확인 소송 썼는데도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신감 있게 쓰셨던 거예요. 자신감 있게 썼으니. 네. 모르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신감 있게 썼다고 하니까. 하긴 제가 채점을 이렇게 좀 하다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도 자신감 있게 팍팍 쓰면은 네네네. 왠지 이 흐름이 부드러워가지고 이 사람 뭐 아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이게 써지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모르는구나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노무사님은 자신감 있게 일단 썼고 게다가 또 그게 정확했고 하니까 행정재소법 고득점은 제가 근래에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고득점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말 자신만의 노하우로 뭐 유명 강사의 책이 아닌 자신만의 노하우로 정리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되게 특이하면서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네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매몰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언젠가 이게 계속 보다 보면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뭐든지 그냥 옛날 선생님 강의하셨던 그때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 자료는 그냥 물론 지금에서는 약간 시의성이랑은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쟁점 확인용으로 보고 이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솔직히 안 나오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18년도에 근기법 근로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그 모의고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사실관계 약간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게. 그래서 그때 보면 그래서 의미 없는 자료는 없다. 그러면 그 인강이나 네. 강의는 2017년도에 받은 게 그 들은 게 네, 전부고 실강이 그때, 실강은 네, 전부고 그 이후부터는 인강도 좀 네. 들었었나요? 네, 인강도 듣고 선생님 맞춰야 되니까 네, 이제 왜냐면 근데 대신에 선생님 책으로 하되 네, 그 답안도 선생님 책으로 했으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그 선생님의 모의고사 그거랑은 좀 다르니까. 인사 노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경조? 네네네. 경조 경영조직. 둘 다 그것도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서브긴 한데 그 서브를 가지고 또 그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그 서버도 만들었고 네네네. 총 내가 뭐 전부 서버를 만들어서. 아주 가볍게 갔습니다. 그게 아마 시중에 파는 노동법보다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네 개 합친 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정말 어떤 많이 공부했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렇죠. 안타까운 분들에게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적어 나가는 계속 그냥 그대로 적어 나가면서 그 시험 때 사례마다 그냥 유동적으로 그냥 큰 목차만 그냥 바꿔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의 근로자성인지 여부, 일 문학. 그러니까 하나의 네. 그 유닛 그거 이제 그렇죠. 뭐 문제점, 네네네. 학설, 네네. 그다음에 판례, 네네. 검토, 네네. 사안의 포섭 네네. 이런 사안 해결. 네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문화 판검사 네, 이걸 그냥 저도 그래서 위약 예정 금지를 보면 이제 선생님 적어놓은 거 그냥 관련 법 규정 거기서 이제 저는 선생님처럼 하되 또 더 줄여가지고 그냥 관련 법 규정 적고 그냥 관련 판례 가지고 위약 예정 아닌지 인경우 아닌 경우 나눠서 하셨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리고 검토 그렇게 그렇게 해도 네.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쵸. 오히려 더 그게 컴팩트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약술 관련 문제 해가지고 더 뭐 벌칙 효과 같은 거 옥차 하나 그냥 더 적어가지고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네. 결국 합격을 했어요. 해서 한 300명 동기분들 만나니까 네. 어때요? 다 나이대는 다 비슷비슷한가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있고 네,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근데 예전에 합격하셨는데 교장 선생님도 계세요. 오. 네, 지금 같이 저희랑 그 교육 받으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 친하고 다 마역하게 지내죠. 네. 다 친하게 지내고 근데 아무래도 모임 같은 걸 그 300명 중에서도 또 모임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격사들끼리는 이제 인맥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 그렇죠. 모르겠지만 계속 모임이 생기고 그 안에서 계속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또 친하게 지내고 또 발 넓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타 자격사들이랑도 발 넓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신문도 가서도 또 재밌게 저 지내시고. 네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노무사로서의 포부 너무 거창한가? 포부.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깨지면서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단기간 내에 좀 많이 흡수해가지고 이제 기합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포부군요. 일단은 먼 미래는 아직 모르겠고 네네네.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것저것 가지, 네. 제너럴리스트처럼 네네네. 다 배워서 네네. 노동송무 또 아니면은 뭐 산재, 자문, 네네, 산재, 네네네. 뭐 체납금 네네. 이런 거 특화된 것들 다 한 번씩 해보아서 네. 개업하고 싶다. 네네. 그런 포부가 있군요. 네, 국선 노무사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노동사건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고 네. 또 줄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무사님들에 대한 수요는 이제 폭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동위원회 활동하면서도 정말 그걸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기회만 되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너무 부모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예, 부모님도 이제 이제 아무래도 30대에 합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이제 더 이상 시험 공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학생이었지만 제자였지만 네. 또 합격해서 네네. 이런 노동 실무에서 함께 같이 네.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기쁘고 네네. 그리고 또 뭐 많이 봐주지 않는 책이라 하더라도 그 책을 가지고서 또 네. 합격해 주니까 네네. 저는 조금 전에 강의했던 시간들이 정말 보람되고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책 아니었으면 솔직히 저 노무사 진입 생각 엄두도 안 냈을 거예요. 솔직히 노동법이 너무 크니까요. 선생님 책을 갖고 있었고 또 혹시 몰라서 스마트 노동법도 큰 걸 준비를 했었는데 그건 솔직히 보질 않았고요. 선생님 원스톱 노동법 딱 그때 처음 준비할 때 그것만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결국 이제 선생님 인연이 그대로 딱 합격을 하고 와서 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노무사로서의 건승을 바라고 네. 또 같이 또 계속 교류하고 네, 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늘 카페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부스럭 멤버들 올라오는 거. 수험 기간 때는 저는 그게 동기부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 기피 그거 있잖아요. 기피 금지. 네. 네. 그 실무에서 이제 기피 금지한다는 그런 그 인증샷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문자를 딱 봤는데 얼른 선생님과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오늘 카페에 또 우리 신노무사님 또 올라가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누구에게 또 동기가 되니까. 네, 네. 하여튼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저녁 시간 됐고. 저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언제 이런 거 먹어보겠습니까? 뭐,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먹어야죠. 네, 다음부터 먹방을 같이 하는 걸로.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또 부스러 모임 때 또 같이 모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